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갖다가 국민을 갖다 협박하고 국민을 갖다 꽁꽁 붙들어매기 위한 그런 국민 통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저 말도 안 되는 공포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 꽁꽁 붙들어매고 우리 국민들을 마스크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저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이고 유치한 코로나 사기 정책에 빌빌대고 있는 호모 마스커스가 됐단 말입니까? 마스커스가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 자신이 내신 날씨에서 배양된 세균을 다시 들이마시는 마스크의 노예 호모 마스커스가 됐단 말입니까? 우리의 자아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스크의 노예가 되고 계속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심지어는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고 등산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어린애들한테도 마스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린애들 성장을 위해서 산소 공급량이 충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므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두뇌의 지능의 발달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문재인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 지능을 갖다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되고 멍청이 되고 침을 지키고 정할 줄 모르면 대체 누가 좋겠습니까? 조금 저쪽에 가서 말씀하세요. 네. 아니, 내가 지금 결과를 하는 소리요. 아니, 국민당이야, 더불어당이야. 아니, 이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 그러냐고. 내가 화가 선생님들 여기서 연설하고 시위하고 있으니까 조금 옆으로 기대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참 그걸 못 참아가지고 거요. 나 이제 여자라서 이게 왜 받아가지고. 이게 나라냐고, 이거. 열받으시고 이해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냐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투표권입니다. 그건 바로 선거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힘,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투표권, 선거권이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갖다 지배할 정치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투표권이고 선거권입니다. 정치인을 바꾸고 저 시장을 바꾸고 시의원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도의원을 바꿀 수 있는 그 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작년 2020년 4월 15일 20대 총선에서 무려 과반이 넘는 126개 지역구에서 선거 부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은 무려 선거법을 위반하고 20개월 넘도록 질질 끌면서 그간 고작 4건에 대해서 재검표를 갖다 부분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 4건만 시행했는데 거기서 어떤 거가 쏟아져 나온지 아십니까? 수십 장도 아니고 수백 장도 아니고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의 126개 선거를 다 까면은 아마도 수백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 사태가 무서워서 저 문재인 정부는, 저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은 재검표를 갖다가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 것 같습니까? 바로 상부 대선까지입니다. 상부 대선에서 저들이 또 부정을 저지르고 조작을 해서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면, 저희 성을 갖다 내다봐야 하고 도둑질할 수 있다면 저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온갖 폐악질을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빼앗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산권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바로 재산권의 자유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저 재산권을 야금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를 지 마음대로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머니 헌법상 조세 법정주의가 대한민국의 근본인 것입니다. 즉, 국민의 동의 없이 단 1원도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 20%씩 계속 재산세를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세, 지금 폭증시킨 재산세 단 한 번이나 동의하신 적 있습니까? 5만원 내던 사람 10만원 내고, 10만원 내던 사람 20만원 내고, 50만원 내던 사람 100만원 내고, 100만원 내던 사람들이 몇백만원 내고, 몇백만원 사람들이 몇천만원의 재산세를 내는 이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이나 동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동의가 단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기야는 임기 1년을 놔두고는 종합부동산세가 다 폭등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폭등했냐? 1배, 2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무려 1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세금입니까? 이게 세금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세금 없었습니다. 20%고 1년에 100배, 200배 이렇게 올라갔던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건 숫자지고 약하지고 도둑질이고 날강도질입니다. 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버젓이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100%, 200%, 10배, 수배, 100배가 더 올릴 수 있느냐?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다가오는 3부 대선에서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다가올 6일 지방선거 동시방선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결정질 수 있다고 자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저기저기 자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했을 때 그 국민들은 가장 저질스러운 자리에서 지적받게 된다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꼴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꼴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목소리 내고, 우리가 다시 저항을 시작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보십시오. 4년마다 다가오는 2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단 6시간을 생해서 단 6시간을 봉사해서 선거에 참여하시면 우리들이 바로 부정선거를 조작선거를 막고 우리의 투표권을, 우리의 선거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천만, 우리 4천만 유권자가 모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가를 신청해도 우리들은 저 공무원들이 차마 조작을 못 저지도록 우리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3부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 단 10만 명만 모아봅시다. 성남에서 단 200명만 모이면 됩니다. 성남 인구가 무려 80만 명입니다. 이 80만 명 인구에서 단 200명만 모여도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선거를 갖다 지켜보고,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부정을 갖다 지켜보고 조작을 못하도록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단 200명의 의이 없어서, 단 200명의 선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주권이 사라지고 우리의 투표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하루 모래 성처럼 공로진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저항을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진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제
20대 대선이 바로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선거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외면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식의 미래가 우리 앞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이제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24개월 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자행해온 코로나 방역 사기, 코로나 방역 독재, 그래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질병청 방역 규정에 의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갖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다 우습게 올까봐,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로 인식할까봐 저 문과 정부는 계속해서 공포정치, 협박정치를 갖다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마스크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길거리 걷다 오면 마스크 쓰고 개성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세뇌들, 좀비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우리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백신 패스는 백신 강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정부한테 통치당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 감시해서 왔습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여기가 쿠바입니까?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우리가 도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정부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식의 사회 시스템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새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유가, 우리들의 권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의 협박하에서, 코로나의 위협하에서 우리들의 감각을 하나씩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82%, 83%에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2위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93%가 돌파 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년 전에 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60%가 코로나 접종을 마치게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게 될 것이고, 집단 면역이 이루게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들은 정상생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접종률이 80%가 넘어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3배가 증가했고, 코로나 확진율은 무려 6.7배가 증가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3차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 4차 사를 맞아야 된다, 5차 사를 맞아야 된다고 은근히 협박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백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일반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서유럽 국가들은 백신 3차 접종, 4차 접종을 갖다 긴급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협박을 해주면서 3차를 안 맞으면 너희들 현재가 지금 백신 패스 만료가 될 거야. 너희들 아무데도 못 가. 너희들 방구석에 꽁꽁 갇혀 있어야 돼. 이렇게 은근히 협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끝나면 4차가 기다리고 4차 끝나면 5차 기다리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6개월마다 5개월마다 백신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스크 쓰지 않길 결정하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끝납니다. 사실 코로나는 여러분 질병청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하의 국민들한테는 감기보다 더 못한 병입니다. 50대 이하의 국민들한테는 백신 맞아서 죽는 숫자가 코로나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코로나로 죽는 숫자가 거의 0명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죽은 숫자는 10만 명당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 윤리 규정에 의하면 히포크라테스가 되뇌지 않더라도 의료 윤리 규정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중증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 백신은 당장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의료 윤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어디다 갖다 맡겼는지 정부가 시킨 대로 국민들한테 백신을 주사해야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주사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백신을 만든 파이저, 모데나 어느 대기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백신을 주사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백신 맞아서 중증 걸리고 백신 맞아서 나가 자빠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불복으로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백신입니까? 이게 국민대상으로 뭘못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찍쓰리 못하고 침몰 지키면서 정부의 실험 대상이 돼서 이렇게 길거리 갔다가 마스크 쓰고 거닐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스크는 사실상 여러분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간단한 과학적 사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입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의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부터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숨을 내쉬면 그 날숨에 섞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데 퍼져나간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스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내내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지 감히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작년 1월 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투입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50억 명이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번져나가냐? 바로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 공조를 틀고 모여있으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가장 많이 번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타고 온 저 지하철 아닙니다. 저 지하철에서 아침 저녁 출근 시간마다 한 전철량마다 100명, 200명씩 콩나물 셔서 사람들을 수송합니다. 그 콩나물 식당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저 문재인의 질병청이 단 한 명이라도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 확진된다는 소리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버스가 되는데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지 감히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딱 가장 많이 번지는 공간은 바로 지하철과 저 많은 버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무려 50억 명의 승객을 수송한 동안 단 한 명도 지하철 안과 버스 안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코너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코너 확진자 안 나오는 게 지하철 타고 나와서 저 포장마차에서 5명, 6명이 모여 앉았으면 거기서 코로나가 먼저 한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나는 유치원생도 웃을 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규정으로서 국민을 옥죄고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머저리처럼 바보처럼 개돼지처럼 저 문재인 정부한테 당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35,000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5,000명 이상의 35,000불의 국민소득을 갖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단 6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고 경력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역책이 버젓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조롱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저 지하철 안에서 승강장에서 플랫폼에서 지하철 기다릴 때 그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 한 잔씩 건너뛰어서 앉자고 한 잔씩 건너뛰어서 앉자고 저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을 줄이 따서 한 잔씩 건너뛰어서 앉아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에 도착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엉덩이를 타닥타닥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 노릇에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이고 길어진 방역 정책에서 국민들 갖다가 조롱하고 협박하고 국민을 갖다가 켜놓으시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국민들 갖다가 꽁꽁 부스러 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문재인의 폐악질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을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없어졌던 폐악질을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갖다 들어서면서